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 사실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국회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른바 임종헌 리스트, 여기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럿이 있고요. 누구누구가 등장합니까? 모두 6명인데요. 네. 네, 지금 여야 기준으로 여당이 3명, 야당이 3명입니다. 누구누구 있는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유동수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은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직이 셋, 그리고 전직 의원도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유동수, 홍일표 의원은 현직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전직이네요. 네, 이들 가운데 유동수, 홍일표 의원은 1차 공소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4명은 지난 15일 임종원 전 차장이 추가 기소될 때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의 사례는 공소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5월 18일입니다.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지역구에서 자신을 돕던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걸로 나옵니다.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죄명을 비교적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달라. 그리고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날 바로 파견 판사가 임 전 차장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용은 서영교 의원이 직접 얘기한 거라면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이후에 임 전 차장이 문용선 당시 서울 북부지법원장을 통해서 담당 판사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실제로 결국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병헌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전병헌 전 의원의 경우는 인척의 재판을 청탁한 걸로 나옵니다. 2010년 동작구청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보좌관 임모 씨가 후보자 부인에게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보좌관 임 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병헌 전 의원의 동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당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임종원 전 차장이 직접 전 의원을 찾아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 선처를 부탁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전 의원이 먼저 서영교 의원처럼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 문제로 전 의원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민원을 받아간 거군요. 공소장 내용에는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자기 재판을 청탁을 했는데요. 본인 재판이요? 2016년 총선 때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선거 같은 경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이후에 추진하고 있던 특허청장을 국회에서 질타를 하는데요. 이후에 임종헌 전 차장이 항소심 전략을 짜준 걸로 나옵니다. 유 의원은 2심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그러니까 통했다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는 여권 인사들이고요. 이군현 노철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두 전직 의원인데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노철래 전 의원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원장에게 죄질이 가볍다는 근거를 적은 문건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군현 전 의원 사건도 행정처 심의관에게 사건 검토를 지시했었는데요. 다른 의원들과 달리 두 사람 관련 청탁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2016년 8월쯤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이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법사위원이 이름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검찰도 모른다는 겁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되기 전에 법사위원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내용은 진술을 했는데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탁한 법사위 소속 의원이 누군지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함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두 의원, 그러니까 이군현 전 한국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이 두 사람은 이 청탁이 통했습니까? 통했는지는 안 됐기 때문에 이군현 전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죠. 통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당시 법사위원 누군지 조금 이따 한번 좀 추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공소장에 등장한다는 홍일표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역시 자신의 재판 관련 부탁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이제 그 당시 검찰 수 단계부터 법원의 방어 전략을 물어봤었는데요. 네. 임 전 차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판사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홍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전략이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 의원은 19대 국회 때 인연을 보면 네. 양승태 사법부의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네.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았다니까 좀 의외이긴 합니다. 뭐 통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에 직접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사위원, 저희가 뭐 다른 토론 시간에도 좀 추적을 해보는데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이. 임종원 차장은 알고 진술을 한 거죠. 이름만 얘기 안 했고. 그 부분도 임종원 전 차장이 알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겠습니까? 저 역시 취재를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알 길이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다만 당시 법사위원들이 누구 있었는지 몇 면을 보면 누굴지 추정해보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보죠. 네, 당시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권성동, 김진태, 여상규, 윤상직, 정갑윤, 주광덕, 오신환 의원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고 김진태 의원은 간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율사 출신으로 좁혀서 보면은 권성동,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요. 네. 저 중에 율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윤상직 의원, 정갑윤 의원, 오신환 의원은 율사 출신은 아닙니다. 예. 그럼 공소장에는 율사 출신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요? 네. 그 법원과 검찰 이런 법조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율사 출신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검찰도 알아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당시 법사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은 수사 과정에서 답을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만 임 전 차장이 이제 법정에서 입을 여냐가 관건인데 네.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검찰이 지금 거론된 그 임종원 리스트에 거명이 된 이 전현직 의원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임종원 전 차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임종원을 통해서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행위를 임종원 전 차장이 어떻게 했느냐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들 그리고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위가 상식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게 맞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공범으로 이제 판사들과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작아 보입니다. 왜 그렇죠? 청탁이 재판 개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지가 관건이고 네. 또 검찰도 이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다. 아직. 하지만 일단은 본류를 명확하게 밝히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일단 양승태 코트, 양승태 사법부가 잘못한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우선순위는 일단 뭐 당연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테고 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이 부분은 일단 뭐 죄목 적용 여부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고심한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청탁을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토를 시키고 네. 또 보고서를 만들게 지시한 것은 하급자한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는데 네. 근데 판사들과 국회의원이 직무상 상하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재판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는 판례 자체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면은 네. 명백하게 이제 어긋나는 게 되는데요. 네. 청탁이 이뤄진 시점 자체가 모두 김영란법이 법 시행된 이전이기 2016년 9월 이전이기 때문에 네.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MB 시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과거사위 법무부 과거사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중요한 USB를
대검 중수부가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그 누구의 USB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근무했던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2012년 당시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2012년 3월 23일에 이뤄졌고요. 네. 일지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네. 당시에 상당 부분은 압수된 USB가 8개인데 상당 네. 부분은 복구가 돼서 조사에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사팀장이던 박무부장 검사가 3월 말쯤에 USB를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달을 했고요. 네. USB 1개는 4월 말 김경동 전 주무관에게 반환됐지만 나머지 7개는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수사팀에 있어야 할 USB가 중수부장 방에 머물러 있던 셈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어떤 내용이 담긴 USB였을까요? 당시 복원됐던 문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1심 충성 문건입니다. 좀 네.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USB에 청와대를 뜻하는 BH 보고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던 문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지원관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대통령을 칭하는 VIP라고 언급하면서 VIP께 1심으로 충성하는 네.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BH가 직접 챙긴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습니다. 불법 사찰과 청와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꼽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8개 중 7개를 못 돌려받았는데 이게 이미 다 뭐 출력을 해놓고 못 돌려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일부만 확인하고 다 확인을 못한 겁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 일부를 뜯어보면요. 네. 8개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문서로 돼가지고 수사 기록에도 편철된 걸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그 USB 자체의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7개에 대해서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게 만약에 그 편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됐다면 숨기는 어떤 범위가 그런 그 이유가 짐작이 되는데 이미 출력이 됐다면 숨길 이유가 굳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의아한 부분은 네. 수사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중앙지검의 수사를 하는 것이 왜 대검 중수부장에게 전달이 됐을까 하는 부분도 네. 사실 이례적이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USB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모두 출력했다고 보기가 어렵겠네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아니라고 해요. 일단 수사팀으로부터 USB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민간인 사찰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 중수부장으로서 검찰총장이 모든 것들을 지휘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신이 보좌하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포렌식을 맡겼고 네. 그리고 수사팀에 자료를 다 넘겨줬다. 이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의 해명입니다. 예. 따라서 자신이 증거를 은닉했다 이런 과거사위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수사요. 네. 뭐 재수사라기보단 이 건은 새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 수사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제 좀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해서 감찰 내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증거은닉 혐의가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19년 3월이면 이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곧장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검찰의 결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양측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결단의 시간은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